자, 이번 시간은 그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원자가 형성이 됐죠. 뭐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들이 생성이 됐을 텐데 극히 일부분 리튬 원자까지 아마도 생성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입자들이 밀도가 균일했다면 이렇게 균일했다면 별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밀도가 균이라면요, 요 입자가 있죠. 입자 이쪽의 입자들이 밀도가 균이라면 이쪽의 입자들과 이쪽의 입자들의 양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럼 이 입자는 어디든 뭉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밀도가 큰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 배경 복사의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측정해서 밝혀낸 거죠. 예. 이거는 자세한 사항 우주 배경 복사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쪽이 밀도가 크다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자가 서서히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쪽으로 입자가 막 계속해서 모이면 이런 입자들이 구름 형태가 처음에 되겠죠. 그걸 우리는 가스 구름이라고 합니다. 가스 구름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서서히 구 형태를 갖추면 우리는 이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구 형태를 갖추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원시의 별이 되겠죠. 처음에 별이 됩니다. 별이 되면요, 완벽하게 구 형태를 갖추면 이제 별이 되겠죠. 별이 일단 이렇게 큰 별이 됐다고 봅시다. 그럼 이 별은요,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자, 수축을 하면요, 계속 이쪽으로 계속 가면 입자들의 속도는 빨라지겠고요. 그러면 온도도 또한 올라갑니다. 입자들의 속도가 곧 온도니까요. 속도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온도도 커지게 마련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한 1000만도 정도 됐을 때, 이 내부가 1000만도 정도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수소가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수소가요, 가운데는 헬륨이 만들어지겠죠. 헬륨이 됩니다. 이게 수소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뜨거워지면 팽창하려는 힘이 있죠. 그 다음 수축하려는 힘과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까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별은 그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온도가 되는 이 1000만도 정도 되는 이 주변에 그 수소가 모두 반응을 하면 이제 헬륨으로 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 겉에 이제 수소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제 핵 융합을 멈추게 돼요. 그럼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다시 수축하고, 그러면 다시 중심부의 그 속도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온도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 온도가 약 1억 도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헬륨이 핵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1억 도 정도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겉에는 여전히 수소가 있고요.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서 탄소를 만듭니다. 탄소를 만들면 다시 팽창하게 되죠. 열을 내면서 빛을 내면서 팽창을 하고 다시 수축하는 힘과 맞닿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마도 태양과 같은 크기는 이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이 탄소가 끝나면 아마도 태양과 같은 크기에서는 더 이상 탄소가 핵융합할 정도로 온도는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크기의 별들은 이 정도에서 별의 일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핵융합이 끝나면 빛이 나오지 않겠죠. 빛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수축을 합니다. 다시 수축하면 이 수소가 다시 헬륨으로 바뀌겠죠. 핵융합이 일어나서 그리고 겉에만 어떻게 되냐면 다시 팽창하게 됩니다. 왜? 중력으로 뭉치는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 겉의 부분은 다시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수소가 핵융합을 할 때의 온도의 색깔은 노란색을 띄어요. 노란색을 띄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팽창을 해서 떨어지면 얘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붉은색을 띠면서 커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커진 별, 적색으로 커진 별.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태양과 같은 별들은 자 보시면 자 일단은 가스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성운이 만들어져서 이제 드디어 별이 되겠죠. 더 뭉치면 이 별이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맨 겉에 부분은 다른 물질들을 막 방출해서 어지럽게 이제 구름과 같은 형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부분은요. 안에 부분은 계속 뭉치게 되겠죠. 계속 뭉치는데 온도는 높아지지만 탄소가 다시 핵융합할 온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온도만 높아질 뿐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안에 붉은색이 노란색이 되고요. 노란색이 다시 백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색 외성이 돼서 일생은 끝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태양보다 큰 이제 그 별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별들은 계속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탄소가 다시 좀 크게 그릴게요.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 헬륨으로 이제 핵융합을 하죠. 헬륨이 핵융합하면 탄소가 되고요. 탄소가 핵융합하면요 이제 네온이 됩니다. 네온. 그 다음 산소가 되겠고, 그 다음 실리콘이 되고요. 그 다음 철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철이 됩니다. 철은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핵융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융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나죠. 그럼 핵융합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는 이제 더 이상 온도는 떨어지겠고요. 그러면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수축하면요
온도만 이제 올라가요. 온도만 올라가겠죠? 예. 온도만 올라가면 내부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어느 계속 수축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수축하냐면 핵과 전자가 돌죠. 이게 전자와 핵이 그냥 결합해 버려요. 계속 수축하다 보면 그냥 중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중성자가 쌓이게 되고 굉장히 이 상태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이 폭발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초신성 폭발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하게 되면 이때 분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금, 납,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예상하기 쉽겠죠. 우리 예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큰 별이 있었고요. 그 별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초신성 폭발을 했고요. 그 폭발하면서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잠깐만요. 수소 다음에 헬륨 다음에 리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베릴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붕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는 이유는요. 리튬, 베릴륨, 붕소와 같은 원자들은 이 내부에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베릴륨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긴 하지만 극히 다시 붕괴가 됩니다. 다시 붕괴가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상에 리튬, 베릴륨, 붕소와 같은 원소들은 극히 적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